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동산 실거래조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서류 첫째 시간부터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은 제출 증빙 자료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인 입장, 매수인 입장,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내용을 설명 드릴 거고요. 지금 이 자료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든 서류가 아니라 부동산과 국토교통부에서 같이 만든 공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미 소명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 저걸 내가 했었지 그때 스트레스가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뭐 앞으로 예상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것들이 오는구나 이럴 때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아직 거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올 걸 예상하고 거래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매수인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의 뭐 매수인에서 빠지는 게 많고 일단 근데 왜 3명을 다 조사하느냐 소명이 나오면 양측과 공인중개사까지 다 소명을 보내거든요. 이건 왜냐면 매수인이 혼자 거짓말 칠 수 있잖아요. 혼자 내가 이렇게 했다고 꾸며도 이렇게 3명 크로스 체크를 하면 누가 거짓말 쳤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거래계약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뭐 분양권이라 그러면 분양계약서, 입주권이면 뭐 저입주권 계약서 요거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요즘에는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개계약 대상물 확인서 이래가지고 뒤에 한 네다섯 장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제출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매매계약서만 주면 됐는데 요즘엔 전화가 오더라. 그 공인중개사 확인서까지 같이 보내라. 중개 대상물 확인서까지. 그래서 같이 제출해야 된다. 이건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뭐 경매나 재산 분할 관련돼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 서류들로 내라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건 대급 증빙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를 이제 거의 다 할 거기 때문에 계좌 이체에 대한 내역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금 죄송합니다. 지급일 2주 전,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기간에 대한 입출금 내역 전체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청에서는 가끔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2주 전후 내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체 내역서만 내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 원에서 소명은 명백하게 전 거래 내역을 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는 통장 표지, 통장 사본 표지까지 이렇게 내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이거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야, 내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너무 거래와 관련 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 경우에 건별로만 이체항에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필요하면 국세청 경찰서에 통보하겠다. 왜 내라는데 안 내냐? 다 내라. 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거래 내역 이제 이걸 보시면 이해되시죠? 부동산 거래에 사용할 통장은 가급적 가장 깔끔한 통장, 투명한 통장을 내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지저분한 내역들이 굳이 뭐 당연히 떳떳한 거래겠지만 그래서 뭐 사고 뭐 친구들끼리 갯돈 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래는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통장을 하나 지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적당 거래들은 들어오지 않는 게 맞지만 이 부동산 거래 대금에 뭐 증여를 받는다든가 차입을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또 드러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이 통장 하나를 쭉 봤을 때 마치 책을 읽어가는 것처럼 돈을 증여받아서 차입해서 마련해서 증조금 냈구나. 이 스토리가 그냥 이 통장에서 다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엑셀 파일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엑셀 파일은 안 됩니다. 왜? 엑셀 파일은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엑셀 파일 출력해서 그걸 주신 건 안 되고 가급적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도 보시면 통장 4번, 인터넷 발급, 화면 캡처는 모두 가능. 그러니까 내역을 보면 되는데 가장 쉬운 건 PDF 파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엑셀 파일 변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금 지급. 요건 가급적 하면 안 되죠. 여기 보시면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좌 출금 내역, 현금 지급하게 된 사유. 왜 계좌로 줘도 되는데 굳이 가서 현금을 줬느냐? 이 사유와
그러면 도대체 이 현금은 어떻게 조성됐느냐? 이 내용을 소명서에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금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뭐 현금을 줘가지고 ATM기로 여기에 넣어서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예전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도와주면 자네 출처가 되고 내 현금 쓸 수 있다 뭐 이런 예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입금하는 기록 다 나오기 때문에 현금은 쓰시면 안 되고 주셔도 안 된다. 증여를 신고하든가 차입을 신고하시는 게 맞는 거지 현금으로 도와준다는 거는 옛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금 조달 증빙 여기는 소득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국세청에서 서류들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자기 자금이라고 돈을 썼는데 소득 증명이 안 된다? 그건 탈세잖아요. 누락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금액 증명을 떼고 아 내가 이 정도의 소득이 증명되는구나. 이 한도 내에서 내가 자기 자금을 쓰면 무리가 없겠구나.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예금액을 썼을 때는 증명서를 계약금 출금 하루 전부터 잔금 출금 하루 후까지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떼야 됩니다. 이건 왜냐면 예금이 있다고 했는데 이 돈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썼다는 걸 증빙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금융상품 매각 대금, 이건 뭐 실제 매각한 입출금 내역을 조회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쓴 경우.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동산 처분 대금. 이제 부동산 처분하면 매매계약서와 뭐 대금 입금한 내역, 그리고 임대보증금 임차 계약서랑 보증금을 내가 받은 내역, 그리고 양도소득세 낸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 이런 부동산 처분 대금을 쓰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당연히 확인할 서류를 내라 이 소리죠. 그리고 증여상속세 계산서, 신고 접수증, 뭐 납부 영수증 이거는 그 증빙 서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증여나 상속된 자금은 비과세 내면 일반적으로 뭐 신고를 안 하는데 우리가 소명서 낼 때는 신고하고 제출해라. 그리고 신고 계획을 써라. 그러니까 증여 5천만 원 이내면 뭐 안 내도 되잖아요. 그리고 부부간 증여면 6억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증여해가지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그거지만 신고를 해라. 이 소리입니다. 신고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차입금,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금융거래 확인서, 그리고 보증금. 이제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겠죠. 그게 임대차 승계 계약서 사본을 내게 돼 있고. 그 밖에 차입금. 이거는 회사나 개인적으로 빌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과 자금이체 내역을 같이 입증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용증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차용증과 그 빌린 곳에서 돈이 들어온 내역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여기서는 이거 좀 특이해요. 특히 공동매수면 각각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부가 공동으로 사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렇게 배우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청하는 게 남편 거 가족관계증명서 위주로 따로 배우자 거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그닥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 조달에 대한 증빙을 내는 건데 이거 보시면 의외로 명확합니다. 내가 얼마 벌었는지, 예금이 얼마 있었는지, 금융상품 얼마 깼는지, 부동산 처분한 돈, 증여상속 받은 돈, 빌린 돈, 보증금, 차입금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명심하셔서 아, 이 내용들을 입증해서 써야 되는구나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도인. 매수인 쪽 썼으니까 매도인도 당연히 나오고 중개사도 나오는 건데 이 매도인 증빙 자료에는 간단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과 대금 수치 똑같습니다. 매수인과 동일한데 돈 받은 내역을 다른 거. 이거는 왜 하는 거죠? 저쪽에서 돈을 줬다고 하면 이쪽에는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대사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수표나 현금 받았다고 하면 현금 입금 내역을 가져와라. 제가 현금 줬다 그러는데 얘가 현금 받았는데 입금을 했느냐 안 했는지 이것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현금 받고 얘가 현금으로 썼다. 그러면 이분도 난처하게 돼요, 사실. 그래서 현금 받으면 입금을 해야 된다. 현금 뭐 영수증을 준다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신분증빙은 부모님 포함 기준으로 각각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발급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 사본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거를 같이 내라고 꼭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개사한테 요청하기도 하지만 매도인 매수인에게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지했다면 해지 확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를 했으면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수수료 영수증. 이것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둘째 시간으로 어떤 증빙 자료를 내는지, 제출하는 증빙 자료에 대해서 매수인, 매도인, 중개인 입장에서 어떤 걸 내야 되는지 설명드렸고,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펌펌 플러스 영상 찍을 때 2주 이렇게 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뭐 깨끗한 통장 써야 되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문서로 확인을 지금 해드렸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